오늘 요 부분은 접지 어싱 기술 사항인데 이게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게 접지는 무엇인가, 뭐 정확히 무엇인가, 뭐 이런 거는 접지는 뭐 말 그대로 땅하고 연결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접지는 불필요한 전기 전하를 빼는 것이다. 이제 내 몸에 불필요한 전기를 땅으로 빼는 거예요. 어싱 하면서요. 여기 이제 어싱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요. 이제 뭐 여기서 30분 이상씩 이제 맨발로 땅에 대는 게 가장 좋은데 여유치 않으면 대용품을 찾을 수 있다. 쭉 얘기하죠. 이 책을 쓴 지도 벌써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미 오래전에 그런 대용품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쭉 해서 이제 중요한 내용만 찝어드리면은 이제 휴즈를 써가지고 이제 왜냐면 이제 번개 문제가 있잖아요. 최근에도 이제 그런 문의 내용을 좀 들은 적이 있는데 번개가 칠 때 그러면 어싱 어떻게 하느냐 이거 걱정을 많이 하셔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가 이제 오랫동안 해보니까 휴즈를 썼을 때 이제 자동으로 끊기게끔 하는 휴즈를 썼을 때 책에서는 2A, 2mA 정도를 쓸 것을 이야기를 해요. 2A 정도 되면 유리관 속에 얇은 선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건데 이 선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 정도로 얇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장치를 걸어서 어싱을 하는 거와 장치를 안 걸어서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게 됐습니다. 뭐 이런 거죠. 전자의 크기는 정해져 있어요. 그죠? 확대하고 들어가면 이 전자의 크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얇은 구리선 하나에 지나다니는 애들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런데 휴즈 2A를 쓰면요. 통로가요. 갑자기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 휴즈를 걸어요. 그럼 이게 얇아져요. 이걸 지나가야 되니까. 그럼 전자들이 이렇게 들어오다가 통과되는 전자의 양이 갑자기 뭐 한 줄이나 몇 줄이 되겠죠. 그 이상은 되겠지만요. 얇아지는 거예요. 통로가 좁아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항이 발생이 됩니다. 저항. 이게 저항 역할을 해요. 휴즈가요. 그래서 전자는, 그러니까 어싱은 실질적으로 내 몸에 최대한 이 자유전자를 많이 유입시켜야 되는데 통로가 좁은 거예요. 그냥 뭐 한 선, 한 가닥 얇은 거 가지고 끌어올리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이 클린턴 오버는 이런 거 실험을 하면서 이제 걱정이 되면 이런 휴즈를 사용할 수 있다. 안전장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사실 요 282페이지는 다들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걸 꼼꼼하게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모르면 계속 모르는 상태로 계속 시간만 흘러가고 이제 이 어싱에 대한 유익한 그 부분들을 잘 이렇게 내 것으로 만들어서 쓸 수가 없는 거죠. 대부분이 지금 현재 돌아다니고 있는 어싱 제품 원단이나 이런 거는 ESD 원단이에요. 이 ESD 원단은 뭐 저항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자꾸 그 저항 얘기를 많이 하는데 원단의 이쪽 끝과 이쪽 끝을 쟀었죠. 여러 영상들 보시면 나와요. 그러면 뭐 100k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저항이 많아요. 어떤 쪽은 이제 메가옴 막 이런 식으로. ESD 원단이 대부분 그런 그 저항이 많은 원단 값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여기 보면 우리가 ESD 접지 장치로 실험해 본 결과 ESD 접지 장치는 우리 연구에 대지 장치를 사용하여 나타난 효과를 완전히 재현해내지 못했다. 이렇게 차이가 난 까닭은 모두 ESD 접지선이 1메가옴 저항이 들어있어서 대지 접지 신호가 약화되기 때문이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1메가옴 저항. 그럼으로써 대지의 접지 신호가 약하기 때문이다. 효과가 이게 완벽하게 재현해내지 못했던 거예요. 어싱의 효과를.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추리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저항이 있으면 어싱의 효과는 떨어진다.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항이 있으면 어싱의 효과는 떨어진다. 그러면 뭐가 좋으냐? 구리가 좋은 거예요. 그나마 대용은 그래핀이라는 게 있긴 있어도 그거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구리가 좋다는 거죠. 구리. 영옴. 구리가 영옴이잖아요. 영의 저항을 갖고. 실제 클린턴 오브도 전부 다 구리선 가지고 이런 제품들을 만들고 판매하고 실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에서 휴즈를 썼을 때 아까 전에 그림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갑자기 좁아지면서 전자들이 움직이는데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불이 났는데 이게 물 갖다 쏴야 되는데 통로가 좁아져 버린 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물이 쫄쫄 나오는 거죠. 쫄쫄. 불이 꺼지겠어요? 안 꺼지죠. 그래서 천천히 움직이고 저항이 적어야 되는데 시간도 많이 할수록 좋다. 그 말씀을 계속 드리고 강조를 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이 저항 얘기했고 벼락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이요. 이제 이 벼락이 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우리가 그 원리까지 굳이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벼락은 이제 계절적으로 여름에 시간적으로 오후 70%가 정오부터 6시 사이에 발생이 된다. 온도가 올라가고 대지가 따뜻해지고 수증기가 증가할 때마다 따뜻해진 수증기는 위로 올라가서 솜덩이처럼 뭉게구름 형성하고 습기가 쌓이고 구름색이 짙어지고 먹구름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먹구름 위쪽은 양전하를 띠고 아래쪽은 음전하를 띈다. 이제 번개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먹구름이 위로 지나갈 때는 구름 아래에 있는 모든 전도성 물질을 양전하가 집중되게 되는데 구름 근처의 음전하, 구름 속의 음전하로부터 청력을 가장 크게 받고 밀려나기 때문에 구름 근처의 물체, 즉 땅에서 가장 높은 물체의 꼭대기에 양전하가 모이게 된다. 그래서 번개를 칠 때 대부분 고지대, 나무, 통신 철탑, 관제탑, 전화, 케이블, TV선, 산꼭대기 이런 데 친다는 거예요. 골프를 치다가 이제 야외에서 고스란히 한가운데 노출돼 있거나 이러면 이제 벼락을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가정집은 벼락을 잘 안 맞는다. 벼락을 맞더라도 대부분 저항이 낮은 곳을 통해 대지로 방전된다. 일반적으로 가정집에서 가장 저항이 낮은 통로는 수도관, 전기배선, 전화, 케이블, 전도성인 대규모 시스템이며 이들은 대부분 땅에 바로 접지된다. 벼락이 딱 쳐서 쭉 퍼져서 몇백 미터씩 막 날아가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퍼져가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찍으면 대부분 이제 근방에서 다 흡수해서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 한국에서는 아파트에 거주하시죠. 아파트에서도 똑같은 층수라도 제일 높은 쪽에 있죠. 대부분 다 아파트 꼭대기에는 피뢰침이 있죠.
대부분 다 글로 모여지게 된다. 그러나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산 주위에 있다. 그러면 산 주위에 있다 이러면 이런 데 먼저 벼락이 치게 된다는 거죠. 여기 이제 아파트가 있고 뭐 이렇게 있어도 여길 더 맞는다. 간혹 아파트 중에서도 쳤어도 제일 높은 쪽에서 칠 확률이 더 있다. 어디에 맞아요? 옥상에서 피레침에 맞고선 내려가는 게 지하 이쪽 깊숙이에서 탄소봉이나 구리봉으로 해서 내려간다는 거죠. 어싱은 내려서 그냥 우리가 묻을 때 화단에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맞을 일은 거의 없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통계적으로 그래요.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1년에 벼락 맞아 죽을 확률이 60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600만 분의 1. 반면에 같은 기간에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은 5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5만 분의 1. 벼락이 120배가 더 높은 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거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근방에서 막 때리고 너무 뭐 걱정이 된다 이러면 이제 코드를 좀 뽑는 게 좋아요. 만일에 이제 뭐 이제 저희 거 예를 들면 이 탭을 위로 제쳐서 이 선을 분리를 손으로 제치면 이제 빠지게 돼 있죠. 이제 이렇게 양쪽 옆에 그걸 이렇게 빼놓으면 돼요. 저는 이때까지 한 번도 뺀 적은 없습니다. 이게 산 준턱에 사는데도 뺀 적이 없어요. 아무튼 그렇게 걱정이 되면 잠깐 벼락 칠 때는 이렇게 빼놨다가 다시 이렇게 손쉽게 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오히려 콘센트에서 벼락을 맞으면 가전제품이 어떤 경우에는 터지기도 하죠. 만일에 콘센트에 계속 내가 사용하고 있었다면은 상당히 위험한 결과도 나올 수도 있겠죠. 오히려 더. 네, 오늘은 이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 촬영을 합니다. 이게 날이 춥습니다. 보통 이제 제가 이제 저한테 이제 전화 오신 분들 중에 본인은 이제 땅이 있어서 이제 겨우철에는 비닐하우스를 짓고서 그 비닐하우스에서 이제 난로를 펴놓고 맨발로 이렇게 걷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환기를 잘 시키면서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겨울에 밖에서 이제 밟는 데는 좀 정말 뭐 영하 4, 5도만 떨어져도 맨발로 밟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양말을 신고 두꺼운 양말을 신고 뭐 아무리 뭐 그렇게 해도 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런 대용품들을 찾을 때도 역시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고 될 수 있으면 이제 그냥 이제 본인이 안전한 곳에서 따뜻한 곳에서 이게 낮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햇빛 받고 아침에 하지 마시고 겨울에 이렇게 햇빛을 받은 바위 같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비교적 그 햇빛을 계속 쬐니까 바위 같은 데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잠깐 낮에 한참 온도 올라갈 때 2시나 뭐 3시 요럴 때 바위 같은 데 이렇게 밟는 거 이거 괜찮습니다. 위에 뭐 두꺼운 뭐 이렇게 파카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덮으시고 제자리 걸음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런 거 괜찮습니다. 바위가 달궈지면서 그나마 좀 따뜻하고 달궈지면서도 그나마 이제 원적외선이나 이런 게 발산되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이에요. 이제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이제 접지 시공이 되어 있고 이렇게 선이 안에 잘 들어와 있다면 제가 소개한 그 조교기 안에다가 이제 넣고 콘센트를 이용해서 빼서 접지 그 조교기에 넣는 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외부에서 안전한 곳에서 끌어왔을 때 조교기에 넣거나 대야에다가 소금물을 좀 진하게 넣고서 그러고서 이제 따뜻한 물 부어가면서 이렇게 어싱하는 거 그거 추천합니다. 네, 아무쪼록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꾸준하게 좀 귀찮고 이렇게 하더라도 꾸준하게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